네, 시장에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도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아가야 했던 모양새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질문들 풀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격화 키워드 떠 있는데요.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자,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높아져만 가고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국제유가가 간밤에만 무려 4%가 넘게 튀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방산까지 수혜가 기대가 되는 구간에서 현대로템이 탑픽으로 나와 있네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대표님. 네,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 뭐 지금 전면전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이 뭐 지금 레바논 남부에 지금 뭐 전격적으로 지상군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만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이제 강력한 그런 압박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전면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이제 나스랄라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일단 헤즈볼라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의 뭐 전면적인 그런 이제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 뭐 지도부가 지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대응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선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전열이 재정비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의 이제 전면적인 지상 교전이 시작될 가능성은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헤즈볼라에 대한 뭐 지도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란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느냐라고 보면 약간 좀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계속 지금 이란을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을 뭐 헤즈볼라의 이제 지도부가 공백이 생기면서 그렇다고 또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관점에서 이번에 한 180 뭐 이스라엘에서는 180발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한 200발 정도의 탄도 미사일을 지난 밤에 이스라엘 본토에다 공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커져만 가는 것 같아서 뭐 휴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카드가 나오긴 하잖아요. 미국도 계속해서 휴전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먹히지는 않는 것 같고 관련해서 방산 쪽도 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도 방산이 이야기가 많이 됐었고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보다는 이제 중동 쪽으로 키워드가 좀 더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방산 안에서 현대로템 보시네요. 네, 일단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이제 군비 확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아니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던 미국의 국방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트럼프 후보가 뭐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동맹국에도 이제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란이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직 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EU에 지금보다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방비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방비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이제 관련된 뭐 미군 주둔 비용이 이제 같이 올라간다라는 뭐 비용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국방비의 한 30-40% 정도는 이제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노후화된 무기를 대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EU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 이제 그 국방비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새로 증가한 국방비의 30% 정도가 신규 무기 구입에 이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이런 방산 관련된 기업들의 그런 이제 매출도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방산주가 이제 수출주로서의 면모를 또 뽐내주고 있잖아요.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그럼 대표님 현대 로템을 콕 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LIG 넥스원도 있고 원체 많잖아요, 방산주. 네, 그렇죠. 뭐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그 중에서 관심을 보는 게 대형주 중심으로 관심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방산 관련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이런 수출은 대부분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 뭐 납품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K2 전차에 대한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이제 동구권 지역 내에 이런 이제 전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확대될 가능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주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이 뭐 지금 방산주로 구별은 돼 있지만 원래 하고 있는 게 철도입니다. 네. 철도도 뭐 최근 들어 계속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방산뿐만 아니라 철도 부분에 대한 실적도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뭐 주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삼박자가 다 맞네요. 방산도 철도도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는 현대로템 큰 종목으로 주목을 해보자. 그럼 지금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최근에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였었잖아요. 54,000원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일단 뭐 전고점은 넘어설 수 있다라고 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측에서 현대로템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0일 로보택시가 총매제, 이제 10월 10일이 디데이입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를 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자, 세 가지 키워드 또 잡아볼게요. 우리 대표님께서 주신 답변이거든요. 미국 금리 인하, 그리고 테슬라의 인도량 회복 효과가 있을 거다. 로보택시 공개에 따른 자율주행차 기대감 올라갈 거고 2차 전지 단기 트레이딩 유효하고 결국엔 현대차다로 좀 귀결이 되는데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 오늘 밤에 발표가 되죠? 네, 그렇죠. 오늘 밤에 나오죠. 뭐 지금 시장 예상치는 46만 대. 그러니까 일단 지난 분기보다 이제 좀 늘어나고 작년보다도 이제 늘어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 이제 북미 지역,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인도량이 계속 줄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뭐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뭐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인도량이 회복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습니다. 네. 근데 테슬라의 이제 실적이 나오면 물론 전체적인 대수도 중요하겠지만 지역별 이제 판매량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뭐 어디 네. 북미냐, 뭐 그렇죠. 중국이냐. 중국이냐라는 건데 과연 중국에서 늘어나서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지역 내에서 판매가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중국 CATL이 대부분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2차 전지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NG 엔손도 납품하지만 CATL이 대부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CATL의 실적의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북미에서 만약 늘어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북미 내의 매출 성장세도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지역별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특히 이제 고가 소비재들, 근데 대표적으로 자동차죠. 그렇죠. 자동차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이제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과연 캐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일시적인 수요 정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수요 정체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조적이라면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충전소도 그렇죠. 부족하고요. 네, 충전소가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올 이제 봄에 그 테슬라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밀고 있는 게 이런 충전 관련된 그쪽 그 인력을 전원해 보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미 내에서 이런 이제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이런 충전 인프라의 속도가 상당 부분 좀 더디게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그러면 뭐 전기차의 판매도 조금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도량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그 안에서 지역별로 좀 어떻게 그 데이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뭐 CATL이냐, LG 엔솔이냐, 뭐 그리고 관련해서 국내 기업 수혜를 볼 것이냐로 또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잘 보도록 하겠고 자동차 필수제잖아요. 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원체 비싸서 못 샀었는데 그래도 좀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구조적인 부분에선 글쎄라고 답 주셨고 그럼 2차 전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부분이라면 어떤 쪽으로 바라보세요? 뭐 셀도 있고 양극재도 있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는 셀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기차 이제 판매가 둔화가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장기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전기차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기대감으로 네. 최근에 이제 셀 업체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LG엔솔 네, 오늘도 오늘, 올라가네요. 네, 오늘도 이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저항대가 한 42만 원 정도가 아마 저항대로 네. 지금 계속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42만 원을 넘어설 수 있느냐, 못 넘어설 수 있느냐 또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42만 원이 또 변곡점이 될 것 같네요. 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LG엔솔 목표 주가 51만 원이었었거든요. 셀 쪽으로 바라보자 말씀 주셨고 현대차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차 지금 자리의 시세 오늘도 현대차는 하락입니다. 네, 하락이죠. 2%대 하락. 이거 지금 자리 그럼 접근 가능할까요? 일단 뭐 그 이 정도 자리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전 그렇게 뭐 현대차 최근에 계속 좀 약세를 보였는데 네. 아마 지금 빠지면 아마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이게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지표를 이제 차지하는 대형 이제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서 계속 판매 호조를 뭐 아마 그것도 이제 오늘이나 아마 내일 정도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시장 내 친환경 차량, 특히 뭐 전기차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10월달에 이제 현대 메가프렌트가 이제 주자주에서 이제 완성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자리 매수 관점으로 답변 받아봤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희망 고문. 진짜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월요일이었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주가 급등 나왔다가 이내 반락했었거든요. 자,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볼까요? 네이버. 주주 환원책은 긍정적, 시장 약세 영향에 조금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AI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좀 여전한데 이커머스의 성장세는 지속될 거다. 네이버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나쁘진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뭐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제 확대다라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자산 이제 4천억을 올해 내에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연말에 네. 이제 소각을 하겠다. 라는 거니까요. 뭐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계속 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주주 환원책 확대는 뭐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주주 환원책이 뭐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뭐 다시 뭐 리바이벌한 게 아니라 새롭게 이제 했다라는 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셨고요. 자, 지금 자리 네이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네이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0.12%의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17만 원 터치가 됐다가 이내 좀 이탈이 됐거든요. 어디까지 볼까요?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 가장 큰 게 이제 AI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 우려가 여전히 남아 그렇죠. 있다라는 겁니다. 뭐 AI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도 나오곤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서 과연 네이버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다만 이제 네이버 측에서 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건 한국어에 대해서는 뭐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틈새 시장 분명히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도 뭐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뭐 TMF 사건 이후에 어차피 이제 네이버로의 국내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이런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일단 네이버 지금 주가 그렇게 뭐 높은 주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뭐 지금 국내 증시가 중국이 또 이제 부양책이 나오면서 관련돼서 이제 중국으로 일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네. 그 영향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네이버 나쁘지 않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 속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위고비가 이제 10월에 한국에 상륙을 하잖아요. 블루엠텍이 절대 강자일까라는 질문이 달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세 가지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원체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들이 원체 핫했잖아요. 탑픽으로 펩트론, 한비약품 주셨는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위고비가 15일 날 국내 판매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출하 가격은 3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7만 원 출하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이 맞으실 때는 한 75만 원 정도, 2배 정도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부 제 돈 다 내셔야 되는데 상당히 좀 비쌉니다.
너무 비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거를 이제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비만으로 이제 일단 이제 확진을 받은 그런 신분들에 한해서 아마 처방이 될 걸로 보여지니까 생각보다 판매가 늘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블루엠텍이 이전 버전 이제 위고비의 이전 버전인 삭센다에 대한 이제 국내 유통을 하고 있는데 국내 점유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고비의 매출 위고비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매출 성장세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어요. 이제 한국의 비만 환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얼마나 될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네. 원체 이제 다들 날씬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것도 같고요. 탑픽, 자 지금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지금 현재 주가는 1.5% 하락으로 5만 선. 오늘 장 초반 5만 2천 원 찍었다가 지금 빠르게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 목표 주가까지만 말씀 주세요. 네,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뭐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수출 이전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펩트론이 유상증자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 상승에 좀 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지금 수준보다는 한 10% 정도는 뭐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대비 10%. 자, 한미약품도 빠르게 볼게요. 한미약품 가격만 딱 말씀 주신다면요. 2% 하락입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주가들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네.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좀 개별적인 이슈는 좀 있긴 하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뭐 국내에서 가장 뭐 높은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부각을 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일단 뭐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40만 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은 40만 원 수준까지 보자라고 탑픽 받아보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